미국 주가가 거품이라면 언제쯤 꺼질 것이고 또 꺼진다라면 어느 정도 꺼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그 주가 거품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CEO들이 거품이야. 2년 안에 꺼질 거야. 그 다음에 10에서 20% 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단언을 할 정도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가? 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1년 반이죠. 거품이 푹 꺼진 게 1년 반이죠. 그렇죠? 예. 대개 1년 반 정도예요. 거품이 꺼지는 기간이. 여기도 한 1년 반 정도였잖아요. 여기도 1년 반 정도예요. 거품이 꺼지는 게. CEO들이 10에서 20% 떨어진다라는 건 뭡니까? 투자자들을 안정시키려고 심리적으로. 앞으로 막 거품이 꺼진다면은 다우지수가 꺼지겠습니까? 나스닥 지수가 더 꺼지겠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이 닷컴 버블 쪽일까요? 글로벌 금융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영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는 미국 주가 거품 깨기, 관민 합작 내지는 관민 공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동영상에 그래프상의 오류가 하나 발견되어서 먼저 정정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러의 수정포 부분에서 S&P 500 실질 주당 이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실질지수 그래프하고 같은 데이터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이제 주가 거품 사례 분석을 통해서 미국 주가가 거품이라면 언제쯤 꺼질 것이고 또 꺼진다라면 어느 정도 꺼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그 주가 거품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미국의 이제 이른바 글로벌 금융기관들 뭐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CEO들이 구체적으로 미국의 주가 거품이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안에 그 다음에 꺼진다라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꺼질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그 근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세계 전체적으로 자산시장 거품이 상당히 팽배해 있죠. 그래서 주가뿐만 아니라 금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나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까지 이런 그 자산시장 전반에 걸친 거품이 상당히 지금 이제 팽배해 있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많죠. 뭐 거품인지 아닌지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선 동영상에서 미국 정책 당국자와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CEO들이 거품이야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지금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참고로 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 가격 같은 것도 굉장히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올 연초에 뭐 트로이 온스당 한 2,600달러 정도였던 것이 거의 한때는 4,400달러까지 폭등을 했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뭐 이렇게 그 2배 가까이 폭등을 금값이 해버렸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10월 말에 조금 이렇게 급락을 했죠. 금값이 급락을 해서 지금 한 4,000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지금 이걸 화폐라고 삼기는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확 꺼졌다가 이건 뭐 때문에 꺼졌습니까?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꺼진 거죠.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까지 한때 연초에 뛰었다가 트럼프 관세로 푹 꺼져서 거의 뭐 8만 달러 밑까지 떨어졌다가 그 후에 다시 이제 급등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뭐 등락하다가 이제 지금 7월 달부터는 지금 고점에서 쭉 행보합세죠. 7월 달부터는 약보합세죠. 하다가 이제 금값 폭락한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15%가량 떨어졌죠. 금값은 한 10%가량 떨어졌나요? 10% 조금 못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 꼭지점에서 뭐 이때 막 금값이 뭐 5천 달러, 뭐 10,000달러, 심지어는 막 5만 달러 간다고 떠든 사람도 있었으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비트코인 안 사고 뭐 스테이블코인 안 사면 대한민국 망하니 어쩌니 하고 막 떠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유튜브에 넘쳐났잖아요. 근데 이런 꼭지점에서 그 말 믿고 꼭지점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10%, 15% 손해나버렸죠. 지금 벌써 그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를 탓할 겁니까? 그게 막 사라 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탓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봐도 너무 막 이렇게 점쟁이처럼 내가 콕 집어줄 때니까 나를 믿어. 이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점 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재미로 보는 거지. 점 봐서 이러면 얼마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왜 유튜브에서는 내가 이렇게 찍어주는 걸 해봐. 돈 벌 거야. 그런 점쟁이를 일반 점은 안 믿으면서 이런 유튜브에서 그런 걸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세 흐름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산, 재테크나 이런 주식이든지 뭐 이게 금이든지 뭐가 됐든지 이런 거 투자는 일반 대세 흐름, 그 다음에 시장의 그 펀더멘털한 흐름, 경제의 펀더멘털한 변화, 대세 변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금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말부터 이제 급락을 했다 이거예요. 급락을 했다가 1차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반면에 이제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움직이는 패턴이 똑같아요.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움직이는 패턴이. 이거 잘 보세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관세 충격이었죠. 이때가. 트럼프 관세 4월 달에. 그래서 이제 급락했다가 쭉 다시 이제 급등세를 그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그 10월 말에 금하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때 주가도 약간 떨어졌죠. 다우지수나 이렇게 나스닥 지수 약간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졌다라고 보기 힘들죠. 그냥 뭐 이런 조정, 뭐 일시적인 조정 국면처럼 보이죠. 일시적인 조정 국면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요때나 뭐 거의 일시적인 조정 그 모습처럼 보여져요. 요런 때나 조정 국면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이건 일시적이야. 다시 반등할 거야라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이렇게 장담할 수 없죠. 앞으로 가봐야 아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상품이죠. 상품 가격이나 주식, 주가, 다우지수나 나스닥 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거품이라고 막 이게 앞선 동영상에서 FRB 의장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그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CEO들이 거품이야. 2년 안에 꺼질 거야. 그 다음에 10에서 20% 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단언을 할 정도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가. 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과거의 거품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2000년에 닷컴 버블 있죠. 닷컴 버블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07년까지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이제 거품, 부동산 거품이 있죠. 서프라임 론으로 대변되는 그때도 이제 주가도 많이 뛰었죠. 부동산과 더불어서 주가도 많이 뛰었던 때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이 두 개의 거품을 살펴보자. 이 닷컴 버블은 작년 말 그대로 닷컴 버블이었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건 금융이죠. 여기는 닷컴이고 금융이죠. 이 차이점을 이제 이해를 해보세요. 먼저 구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2000년은 닷컴이었고, 이건 금융위기였어요. 금융. 자, 그러면 거품이 꺼지는 닷컴 버블 때에 이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거품이 꺼지는 양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다우지수는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98년, 올랐다가 99년, 이때 이제 98년 뭡니까?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잖아요. 이제 이머징 마켓 이제 거품 붕괴 때잖아요. 그랬다가 이렇게 99년부터 이제 닷컴 버블이 발생하고 푹 뛰었다가 다우지수는 푹 뛰었는데 거품 별로 안 꺼졌어요. 이렇게 들쑥날쑥은 했어도 안 꺼졌다가 언제 꺼졌습니까? 이른바 9.11 테러를 전후로 해서 꺼졌죠. 다우지수는. 한 1년 들어와서 테러 위험이 이제 눈앞에 가시화되고 한번 푹 꺼졌다가 다시 급 반등을 했다가 훅 꺼졌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상당히 오래 갔어요. 얼마나 갔습니까? 기간이? 다우지수는 1년에서 1년 반 갔죠. 다우지수가 이렇게 거품이 이제 사실상 다우지수가 닷컴 버블로 꺼진 것은 한 1년 반 정도 걸렸죠. 2000년에서부터 2001년 6월까지니까 한 1년 반 정도. 요건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진 거고, 테러 위험이 있다라고 했어도, 실제로 9.11 테러에서 꺼진 것은 이거니까. 9.11 테러에서 꺼진 건 이거니까. 그러니까 1년 반 걸렸죠. 1년 반 걸려서 얼마 꺼졌습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1,000원에서 9,000원이니까 한 20% 꺼졌죠. 대충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이 다우지수 움직임과 완전히 달라요. 나스닥 지수는 언제부터 이제 뛰었냐면, 똑같이 이제 99년부터 푹 이제 닷컴 버블이 발생하고 폭등을 했죠. 거의 얼마나 뛰었습니까? 거의 2,000 정도에서 5,000까지 뛰어버렸으니까 2배 반을 뛰었죠. 2배 반을 뛰었다가 닷컴 버블이 바로 거품이 한번 탁 꺼졌어요. 얼마 5,000에서 거의 3,500으로 툭 떨어졌어요. 한 30% 꺼졌어요. 한번. 30% 푹 꺼졌어요. 그렇다가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몇 달 정도 했냐면 3개월에서 4개월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주르르르르 하고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나스닥 지수는 거품 꺼지는데 대체적으로 1년이 안 걸렸어요. 왜냐면은 닷컴 기업이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 나스닥에 있었어요. 이때 다우지수는 전통주였어요. 무슨 코카콜라라든지 인텔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시티뱅크라든지 엑스모빌이라든지 GM이라든지 그런 전통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닷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전통주식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닷컴 기업들이 집중돼 있던 나스닥 지수는 팍 꺼졌다가 일시적으로 한 4, 5개월 버텼다가 완전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폭락을 한 것에 비해서 다우지수는 1년 반 정도 걸려서 20%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닷컴 거품 붕괴의 충격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어요. 닷컴 기업이 집중된 나스닥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이 달라요. 꺼지는 양상이 달라요. 반면에 회복되는 모습도 달라요. 닷컴 부분은 완전히 확 꺼져가지고 2003년부터 이제 미국 9.11 테러 나가지고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에 빠졌다가 2004년부터 회복으로 돌아서는데 닷컴 부분은 별로 회복을 못해요. 이때 별로 회복할 만한 동인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우지수는 바로 뛰죠. 바로 뛰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바로 뛴 것은 이제 이렇게 바로 뛰는 것이 이제 일이 이어지죠. 금융위기로 이어지죠. 이른바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이 다우지수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어요. 금융주들이 부동산과 연관해서 지금 서프라임 대출과 관련해서 금융주들이 막 주가들이 뛰어요. 금융주들이 중심으로.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는 뭡니까? 다우지수 위기예요. 다우지수 거품 붕괴예요. 다큰버블은 나스닥 지수 거품 붕괴예요. 금융위기는 다우지수 거품 붕괴예요. 뭐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가 뛰기 시작한 것은 다우지수가 팍 뛰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이렇게 이제 거품 붕괴가 나고 난 후에 이제 급등 2003년부터 뛰었죠. 뛰었다가 이렇게 쭉 뛰어서 오다가 그러니까 만 정도, 11,000까지 육박했으니까 2005년이니까 거의 정체를 했겠죠. 등락을 했겠죠, 사이에. 예, 등락을 했다가 2006년 다시 14,000까지 뛰었죠. 예, 그러니까 11,000에서 14,000까지 뛰었죠. 그러니까 한 30% 정도 뛰었다고 그러나? 뭐 그 정도겠죠. 근데 이제 서프라임 사태 나고 그 리만 브러스 이제 뭐 파산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나고 메릴린치가 뭐 파산에 만에 막 하고 이렇게 베어스턴스가 이제 이렇게 파산하네 만에 하고 금융위기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우지수를 구성하던 이 금융기관들의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도 폭락을 바로. 근데 폭락을 하는데 폭락은 양상이 한번 쭉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요. 쭉 떨어졌는데 14,000에서 12,000원으로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요. 주르륵 미끄러지지 않아요. 떨어졌다 반등을 해요. 반등을 했다가 확 그냥 꺼져버린 거죠. 나스닥 지수는 뭡니까?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거의 회복이 더뎠죠. 2,000까지 왔다. 2,000 정도에서 2,500이니까 거의 안 뛰었죠. 2,000에서 뭐 이렇게 2,500이니까 15% 정도 뛰었나요? 뭐 그 정도 좀 뛰었다가 이렇게 한번 꺼졌다가 똑같이 한번 꺼졌다가 이렇게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서프라임 론 사태 나고 나서 한번 꺼지면서 착 했다가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뭐 베어스턴스 넘어가고 뭐 메릴린치 이제 인수당하고 난리 날 시기죠. 이때도 나스닥 지수도 같이 꺼졌어요. 꺼졌는데 회복되는 양상을 보세요. 회복되는 양상을 보면 이때는 나스닥이 완전히 곧바로 회복을 해요. 나스닥이 꼭지점까지 바로 회복을 해요. 근데 다우지수는 회복을 거의 못하죠. 예, 이전에 이제 거품 얼마만큼 거품 꺼진 정도까지만 올라와요. 예, 다우지수는 겨우 이렇게 억지로 올라와요. 근데 나스닥은 바로 올라와요. 왜 바로 올라왔을까요? 이때 스마트 혁명을 주도하는 그것들이 다 나스닥에 있죠. 애플이라든지 이제 SNS 구글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페이스북 메타죠. 페이스북이라든지 막 아마존이라든지 이때 그런 이른바 스마트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미국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팍 뛰어요. 예, 팍 뛰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양상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다우지수가 폭격을 받고 다큰버블 때는 나스닥이 폭격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AI 거품이라고 하잖아요. AI 거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둘 다 똑같이 움직여요. 이때 지금 모양이 이제 거품이 발생할 때는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때 거품이 똑같이 움직였죠. 예. 근데 거품이 꺼지는 건 어떻습니까? 한번 꺼졌다가 반등해서 한 4, 5개월 정도, 3, 4개월. 그 다음에 축 꺼지고, 한번 꺼졌다가 조금 한 2, 3개월 했다가 축 꺼지고,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꺼졌지만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한 1년 정도 걸리죠. 이게. 버티는 기간이 1년 정도 했다가 거품이 쭉 꺼지는 게 되게 한 2007년 말에서부터 2009년 초니까 1년 반이죠. 거품이 푹 꺼진 게 1년 반이죠. 그렇죠? 예. 되게 1년 반 정도예요. 거품이 꺼지는 기간이. 여기도 한 1년 반 정도였잖아요. 여기도 1년 반 정도예요. 1년 반 정도의 거품이 꺼지는 게. 자, 앞에서 JP 모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모건 스탠리 CEO들이 되게 거품이 꺼지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 거품이 꺼지는 데까지. 그 다음에 10에서 20% 정도 꺼질 거다. 라고 한 이유가 이런 거죠. 10에서 20%는 꺼진 건 아니죠. 사실 이게 거품이 뭐 왕창 꺼져버렸잖아요. 거의 반타작이었잖아요. 지금 14,000에서 거의 뭐 7,000까지 꺼져버렸으니까 50% 정도 꺼져버렸죠. 다큰버블 같은 경우는 5,000에서 거의 한 1,500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한 5% 정도 꺼져버렸죠. 어마어마하게 꺼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JP 모건이나 이런 CEO들이 10에서 20% 떨어진다라는 건 뭡니까? 투자자들을 안정시키려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꺼지면은 막 50%, 70% 폭락할 거야. 라고 하면은 패닉에 빠질 거 아니에요. 10에서 20% 떨어질 거야. 안심시키려고. 그래, 10에서 20% 떨어지는데 너무 겁먹지 마. 그래서 막, 투매하거나 하지 마. 마음 먹고 있어. 그 정도 떨어진다라고 마음 먹고 있어. 라고 이른바 안심시키는 그런 거죠. 근데 기간은 1년에서 2년이야. 그 정도는 우리가 뺄 거야. 우리가 그 정도는 떨어뜨릴 거야. 우리가 공매도를 치든지 선물시장에서 쇼포지션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유도를 할 거야. 그러니 겁먹지 마. 라고 안심시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올라갈 때는 똑같이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그러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다큰범 때는 나스닥이 꺼졌고 글로벌 금융 때는 이 다우지수가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어 지금 앞으로 막 거품이 꺼진다면은 다우지수가 꺼지겠습니까? 나스닥 지수가 더 꺼지겠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이 다큰버블 쪽일까요? 글로벌 금융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AI 거품이 가지고 꺼졌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먼저 꺼질까요? 둘 다 똑같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똑같이 꺼질 거라고. 왜냐하면 다우지수에도 이미 AI 주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엔비디아라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AI 관련 주식들이 너댓개가 막 들어가 있어요. 이 다우지수에도 당연히 나스닥 지수에도 AI 주식들이 엄청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규모로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규모로 꺼지는데 향후 한 6개월 안에 한 번 한 10% 정도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버티는,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다시 반등을 하는,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그런. 그래서 반등을 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한번 반등을 하면 푹 꺼진 거예요. 반등했다가 푹 꺼지는 거예요. 반등했다가 푹 꺼지는 것은 뭔가 이제 결정타가 나오는 거예요. AI 거품이 한번 쭉 꺼졌을, 1차적으로 꺼졌을 때에는 이게 거품 붕괴야? 아니야, 막 갑론을박을 막 할 거예요. 거품 붕괴 아니야. 다시 반등할 거야. 뭐 아직 AI 혁명의 그 효과는 아직 가시화되지도 않았어. 막 난무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업들의 이제 뭔가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드러나는 순간에 이제 푹 꺼질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금융 위기의 실체가 이제 뭐 이렇게 금융기관의 이제 부실채권이 확 드러난다든지 위기가 아닌 유동성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확 드러날 때 꺼질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 문제가 표면화될 때 확 꺼질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뭐 이게 상품 시장에서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이제 좀 일시적으로 좀 반응을 해서 약간 정도 조정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한번 이렇게 10%에서 15% 정도 쭉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과거에 시장의 행태가 반복되거든요. 투자자들의 그 투자 행태가 반복되는 거니까 반등을 했다가 한 6개월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AI 거품의 실체라면 AI 그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센터마다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또는 AI 혁명이 엄청나게 그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나 성장력, 잠재 성장력을 막 지금의 막 2배, 3배, 10배로 늘려줄 거야 라고 막 떠들었는데 실제로는 과거의 스마트 혁명이나 아니면 ICT 2000년의 ICT 혁명이나 아니면 1990년대의 IT 혁명이나 그런 것 그다지 차이가 안 나. 거의 뭐 비슷할 정도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6개월 후에 그런 거 실체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을 때는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지수가 동시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닷컴 버블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지수가 따로따로 움직였던 것과는 달리 이 AI 거품 붕괴가 일어날 경우에는 나스닥지수하고 다우지수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이제 추측입니다.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상품 가격은 계속 하락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거품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이제 앞서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가 10에서 20%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상품은 그 2배 이상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이 금이나 비트코인 시장이 폭이나 깊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투기에 굉장히 쉽게 휩쓸리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상품 시장은 투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금 투기, 선물 비트코인 투기잖아요. 투전판이잖아요. 주가 거품이 붕괴됐을 때 주가 하락의 2배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주가 거품이 있다라면 언제쯤 꺼질 것이며 어느 정도로 꺼질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꺼질 것인가, 그 다음에 상품 시장의 거품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